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이번에 해볼까 합니다. 한국갤럽이 계속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다기보다는 참 저희들한테는 좀 참담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갤럽이 한 조사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 조사를 쭉 해보니까 당신의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요. 자, 저기 보시면 2016년도에 그 탄핵 국면에 있을 때는 진보가 꽤 많았습니다. 31대 27이 됐어요. 진보가. 그다음에 2021년 이게 이제 조국 사태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뭐 문재인 부동산 문제 뭐 완전히 이제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보수가 27로 많았습니다. 진보라 하는 사람들이 25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시면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보수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29였어요. 내가 진보다라는 분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 접어들면서 27, 27로 붙었어요.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어보니까 진보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32%가 됐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27%예요. 즉 5%포인트가 높게 나타났고 중도는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교하면 2022년하고 비교하면 진보는 7%포인트나 올라갔어요. 반면에 보수는 3%포인트나 빠져버렸습니다. 중도도 4%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들어서면서 그렇게 집값 문제, 탈원전 뭐 이걸로 해서 야, 쟤들 진보 애들 안 되겠네. 조국이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랬었죠. 아유, 사람들 이제 나 보수할래. 다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근데 보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점점점 하다가 딱 비상계엄 터지면서 에이 나 보수하네. 나 이제부터 진보할래. 이런 분들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비내는 책임당원 기준으로 따지니까요. 비상계엄 일어나고 나서 한 15,000명 정도가 탈당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보수라고 밝히기가 속된 말로 쪽팔려진 거죠. 어디 가고 난 보수야. 제가 며칠 전에 그 서울 북부 지역에 노도광 쪽에 사는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요새는 그 동네에서 더 대화하기가 힘들어졌답니다. 요새 자기는 그전에는 뭐 술자리에서 그러면 뭐 그냥 약간 정치 사안에 대해서도 그 자기 의견을 뭐 그래도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아예 입봉하고 있대요.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그쪽 동네가 서울 북부 지역 그쪽 뭐 노도광이 사실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텃밭인데 평상시도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전 아니잖아. 뭐 좌파 뭐 전 아니잖아. 이런 얘기조차 한번 잘못했더니요. 자기를 쏘아보는 눈빛이 막 레이저가 여기저기서 발사가 되는데 그렇답니다. 참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제가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 연령대가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이거로 해서 여러분들 한 해에 우리나라에 사망하는 분들이 한 39만 명 정도 돼요. 한 해에 39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정도 되면 대략 한 20만 명 좀 넘는 분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4년이면요. 국회의원 4년 임기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의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는 4년마다 사실상 뭐 100만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87, 80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4년만 되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와 좀 지금 총선 때 또 달라요. 그러면 어디서 수혈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20, 30대에서 수혈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그거만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수혈할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대략 한 56세 지지난 연도만 하더라도 56세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진보하다가 56세 1967년생들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는 보수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보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진보고 못한데 진보 못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보수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지난해부터 60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60세가 돼야 나 이제 보수할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연령대가 보수하겠다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20, 30대 남자들의 어떤 이 보수화가 상당히 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12월 3일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보수화가. 네. 반대로 여성층은요. 20, 30대 여성층은 확 진보화로 돼버렸어요. 네. 지금 집회 나오는 분들, 20, 30대 여자분들 대부분 20, 30대 여자분들. 맞아요. 자, 그러면 보수는요. 연령대 중에서 60대 조금 7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때 이제 세대 포이론 뭐 이런 전략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40대 때는요. 그 연령별 그 투표 성향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40대 캐스팅 보트론을 얘기했습니다. 2030은 진보, 5060은 보수. 그러니까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네. 그게 얼추 맞았어요. 얼추 맞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50대 캐스팅 보트론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50대. 예. 근데 이제는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사회 현상인데 네. 지금요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지지율이 제일 낮은 연령대가 제 40대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40대가 제일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낮은 데가 어디냐? 50대. 예, 그 다음에 50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86세대의 앞대가리 부분이 지금 60대로 진입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고 뭐 하면서 이 이제 연령대별 정치 성향이 그만큼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게 70대 이상이 된 거예요. 네. 옛날엔 60대 이상은 무조건 보수판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70대 이상으로 바뀐 네.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당선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에 조금 남아 있는데 영남도요. 지난 총선 때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이 3, 40%씩 다 올라왔어요. 네. 점점 이렇게 보수화, 그러니까 진보화가 되는데 근데 이번 이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확 지형이 그냥 더 급속도 날아온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잘못한 거 있는데 군인 동원한 건 그거는 못 참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 워낙 대형 어떤 이 악재다 보니까 10월, 12월 3일 이후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 세계는 이념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도층 중에서 진보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이념 지형이 이렇게 바뀌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변화와 쇄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칠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죠? 지금 완전히 이게 보면 거의 자통당에 그냥 정신적인 어떤 끌려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쌍권총 체제가 들어왔었는데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로 사과 한번 못 합니다. 네. 지금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계엄 잘못됐어요. 말도 못해요. 모르냐 서면으로만 했어요. 아니요. 지금 이게 뭐 속보 나온 거 보니까요. 체포저지시 한남동 그 윤상현 의원이 갔대요. 네. 그 마이크 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네. 짐은 곧 국가다. 이게 누가 얘기했죠? 네. 프랑스의 루이 14세. 네. 윤석열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참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무슨 그 자체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총칼 들고 그냥 국회 쳐들어왔습니까? 예?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윤상현의 문제인데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이 곧 국가 그 자체? 이런 전 근대적인 사상,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던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이런 그 왕조 시대, 절대 왕조 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전 장인을 좀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전 장인 영향을 아직도 받아서 네. 그런 건지. 여러분 전 장인 누구신지 아시죠? 윤상현 의원의 전 장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죠. 지금은 뭐 롯데의 또 사위이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양반은 참 도대체 뭐 윤석열이 국가 그 자체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럼 지금 다 그냥 엎드려서 아이고 대통령님 제2의 비상계엄이라도 제발 좀 다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빌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저기 북한하고 뭐가 다르죠? 거의 뭐 위대한 김정은 뭐 저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자,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저는 참 그런 근본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의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지금 지지율 있잖아요. 예. 연초에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했는데 40을 못 넘죠. 40을 못 넘게. 이게 보통 이런 정도면 중도층들이 확 이재명한테 쏠릴 텐데 35%가 이재명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도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보면 이재명이 이제 뭐 양자 대결 붙어놓으면 물론 저렇게 이제 앞서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도 꽤 큰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죠. 예, 지금 뭐 이 20% 많아야 뭐 20% 뭐 이분들 붙잡고 뭐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건 영원한 포기고 영원한 집권 포기고 집포당이 됩니다. 네. 집권 포기당, 만년 야당으로 촉한다. 영남의 내배지는 영원 불멸하리라. 만년 야당. 그러면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 제 페이스북에 한국판 1.5 정당 체제가 오는 것 아닌가. 네. 이게 뭐냐면요. 1.5 정당 체제라는 거는 일본 정치를 설명할 때 미국의 그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네. 자민당이라는 데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집권하지만 굉장히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당 체제라고 하는데 양당 체제가 아니고 자민당이라는 데가 너무 큰 거예요. 제1야당, 제2야당 합쳐봤자 자민당 이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1+1 하면 2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민당이 사실상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5 정당 체제 이런 말을 썼는데 거꾸로 지금처럼 이 윤상현식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요. 민주당,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는 한국판 1.5 정당 체제가 올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이제 이념 지형의 어떤 변화, 그 속에서 이제 점점 이 보수의 입지는 좁아드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짐은 곧 국가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왕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떠들어대고 윤석열이 또 국가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모시고 다시 또 우리가 계엄할까요? 그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게 바로 자통당, 이 전광훈 뭐 이런 세력들의 다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 집단들의 생각이고 극단주의 세력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지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10%대 당밖에 안 됩니다. 자통당 몇 프로였습니까? 3%도 못 돼서 네. 결국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 못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쪽이 통진당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 정당 만들면서 의석이 저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나요? 마치 좌파의 통진당 같은 자통당을 끌고 와서 이게 국민의힘이 거기에 그냥 쓸려가야 되는 겁니까? 뭔 정말 그거 할 거 있다고 저렇게 자통당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응? 참
아이고 꼬리가 몸통 흔들다고 그 2.8% 얻었던 그 자통당이 말이죠.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제 이 보수의 중심이 된 것처럼. 네. 근데 극우는요 그런 극단주의는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참 이렇게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고 대통령을 뭐 결사옹위하겠다고 저러는 입장들 정말 저는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우리가 정말 힘겹게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자칫 지금 뭔가 다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이거 민주주의 해보니까 이거 뭐 효율성도 없고 뭐 안 되네. 야, 군대 좀 동원해갖고 쓸어버려라, 쟤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근데 조용히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에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정말 저는 그런 생각과 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 행동들,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거, 아유, 진짜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하는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좋은 크라이시스, 즉 이게 굿 크라이시스 네.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변화하고 국민의 민심에 다가가면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재명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굉장히 이 싸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 만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번에 그 신년 여론조사 중에 별로 주목을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의 이렇게 그 비상 정국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느냐 보느냐. 네. 뭐 윤 대통령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윤 대통령 쪽으로 더 많이 나오지만요. 네. 둘 다 책임 있다가 굉장히 많아요. 네. 둘 다 책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그 공생 정치, 윤석열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 정치가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진단도 가능한 거죠. 네. 예. 여러분들 그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무슨 뭐 천지일보 여론조사 이야기하시는데 천지일보가 어디 하시는지 아시죠? 천지일보가. 천지일보가 뭐죠? 네, 천지일보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40%다 뭐 한 게 있어요. 천지일보가 어디가 모르세요? 몰라요. 신천지 겁니다. 아, 신천지. 신천지가 하는 신문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신천지가 하는 신문사가 바로 천지일보입니다.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옛날 명태균이 여론조사 가지고 대통령이 야 우리 10% 앞서는데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 하는 이야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뭐 아우 지지율 회복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조중동을 그렇게 적대시해가지고 표를 어디 가서 구해올 수가 있어요? 저희 일간 신문들은요 정말 국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 못합니다. 했다가는 뭐 신문 자체가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못해요. 근데 이런 작은 신문 이런 뭐 이 언론을 참칭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나마 수백 년의 역사 이런 걸 가져온 신문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안 믿겠다니 뭐 도대체 뭘 믿겠다는 겁니까?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 보는 세상. 오늘 보니까 무슨 차명진 의원이 전 의원이 뭐 네. 그런 하나 올렸던데 네. 뭐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그 대한민국 국민은 둘 중에 하나다. 자유우파냐 아니면 빨갱이냐. 간첩이냐? 예. 참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으니 참 그 양반도 참 그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